그냥 인풋은 카운트를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아웃풋으로 계산하고 그걸 목표로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IT 업계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업계 지식을 쌓기에 좋은 책이나 채널이 있을까요? 혹은 저도 개발 배우고 싶은데 어떤 강의나 책을 추천하시나요? 혹은 기사 쓰신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은 이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풋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좋은 책, 좋은 노하우, 좋은 지식, 좋은 사례. 특히 저는 막 서점 가서 이 책 저 책 뒤져보면서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코세라나 유데미 같은 강의 플랫폼 가서 어떤 강좌가 나왔나 뭐 이런 것도 심지어 재밌거든요. 남들이 좋은 지식 콘텐츠가 있다고 추천한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서 구독을 하죠. 위에 받은 질문들도 다 이런 성향과 비슷한데요. 인풋에 초점을 둔 질문들이에요. 그럼 인풋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럼 반대로 아웃풋은 뭘까요? 아웃풋은 내가 말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쓰거나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게 아웃풋이죠.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배웠지? 이렇게 돌아볼 때 항상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로 빨리 배우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누군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웃풋을 내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인풋을 넣고 정리하면 저절로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어떤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인풋을 넣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면서 배워야 빠르다. 아는 걸 말로 설명해야 오래 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풋 기반의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아웃풋 기반의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두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IT 업계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을 좀 쌓고 싶은데 어떤 좋은 책이나 채널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국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내가 지식을 쌓으려면 IT 업계 소식을 알려주는 좋은 책과 좋은 뉴스를 많이 인풋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요? 일단 SNS 계정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IT 업계 뉴스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매일 요약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웃풋을 목표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인풋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IT 업계를 잘 모르는데 IT 업계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뉴스를 읽는 거하고 완전히 효율이 다른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진 잘 찍는 법, 입문자용 추천 카메라 뭐 이런 콘텐츠들을 보겠죠? 근데 아웃풋 중심은 뭐냐면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파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에다가 내가 찍은 사진 매일매일 올린다 이렇게 써요. 아니면 뭐 내 사진으로 한 달 뒤에 내가 온라인 사진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트캠프 다니면서 코딩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MVC 패턴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게 강의를 들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아티클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딱 머릿속에 정리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한 50%밖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들 좀 줌으로 모여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고 화이트보드에 막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해도가 올라갔지만 오히려 제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블로그에도 시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개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배운 거를 필기하는 것처럼 글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인풋을 그냥 기록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최대한 아웃풋스럽게 쓰려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설명하듯이 글을 썼던 거죠.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어떻습니까? 물론 저보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얻은 지식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웃풋 중심으로 학습하려면 고정관념 하나를 깨야 돼요. 내가 정말 대단한 생각이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남들한테 설명을 하고 글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뭔가를 배우고 있으시고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지 않은 스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아웃풋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생각을 표현해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설익은 결과물이라도 던져 보세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저는 정말 지식이 단단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가장 빠르게 스킬과 지식을 쌓는 방법은 아웃풋 중심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읽은 책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쓴 독후감의 개수를 목표로 잡으세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인풋은 카운트를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아웃풋으로 계산하고 그걸 목표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 혹시나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웃풋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